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그 소녀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의 비서들은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고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서준아, 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이재민 씨에게 당장 전화해.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한 거 잊었어. 서준의 어머니인 최미란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어머니, 저는 재민 씨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미란 여사는 아들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아들이 왜 이재민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이재민은 한성그룹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서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서준아, 너는 이재민 씨를 친구로 생각해야 해. 너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너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서준은 어머니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는 이재민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취소했다. 이재민은 서준의 갑작스러운 약속 취소에 당황했다. 그는 서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서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는 서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서준아, 무슨 일 있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너는 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재민은 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서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서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서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서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서준은 재민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재민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재민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는 재민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허름한 카페에서 강은채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때 그녀에게 피아노 건반은 세상의 전부였다.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그녀의 꿈은 그 멜로디를 따라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15년 전의 그날 이후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커피잔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다. 그녀는 카페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의 양아버지인 김민준 씨였다. 민준 씨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했다. 은채는 민준 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고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은채는 민준 씨를 만나기 위해 카페를 나섰다. 민준 씨는 그녀에게 말했다. 은채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너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다. 은채는 민준 씨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민준 씨는 은채의 말에 웃었다. 은채야, 나는 너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너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너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다. 은채는 민준 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민준 씨의 집에서 이어졌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채는 민준 씨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민준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는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고 그녀를 위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강은채는 며칠 동안 한서준의 명함을 손에 쥐고 망설였다. 그의 명함은 차가운 금속처럼 그녀의 손바닥을 짓눌렀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한성그룹 한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힘이 있었다. 은채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안녕하세요. 강은채라고 합니다. 며칠 전 그 카페에서 뵙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습니까? 은채는 그의 직접적인 질문에 놀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한성그룹으로 오십시오. 비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은채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의 삶과 얽히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자신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한서준이라는 이름 앞에 놓인 덫을 알면서도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빌딩에 발을 들여놓았다. 빌딩의 내부는 온통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차가운 시선으로 힐끗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유일하게 낡고 칙칙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예전의 강은채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그저 이 도시의 한낱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장님 비서로 일하게 된 강은채라고 합니다. 서준의 비서인 이 팀장은 그녀를 무심한 표정으로 훑어보았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사장님 비서실 명찰입니다. 당신이 맡을 일은 사장님의 개인 일정 관리와 서류 정리입니다. 사장님은 매우 깔끔하신 분이니 신경 써서 일하세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준의 집무실 문을 열었다. 넓고 깔끔한 공간, 차가운 금속 가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모든 것이 그녀와는 동떨어진 세상 같았다. 그녀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서류를 정리하고 커피를 내렸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는 사라지고 깨끗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오직 일에만 집중했다. 다른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며칠 후 은채는 서준의 집무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서류 정리까지 마친 그녀는 쓰레기통을 비우려다 멈칫했다. 쓰레기통 안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무심코 펼쳐본 종이에는 결혼식 초대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초대장에는 한서준과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한서준 사장님의 청순한 첫사랑이자 약혼녀로 소문이 자자한 여자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와 재능을 칭찬하며 그녀가 언젠가 한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은채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초대장을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한서준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비록 계약 결혼이긴 했지만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신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감추고 있는 비밀이 더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은채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는 결혼식 초대장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한서준이라는 이름 앞에 놓인 덫을 알면서도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처럼 집무실에 출근했다. 그녀는 한서준이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한서준이 갑자기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는 다르게 날카롭고 차가웠다. 강은채 씨, 당신은 내 집무실에서 무엇을 훔쳤습니까?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에서 내 결혼식 초대장 냄새가 납니다. 은채는 당황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훔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강은채 씨,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난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는 그녀가 그를 속였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속였는가?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억울하고 분했다. 사장님, 저는 당신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비난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차가운 심장을 녹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십시오. 은채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강은채는 한서준의 차가운 태도와 박서연의 노골적인 경계에 둘러싸여 철저히 고립되었다. 회사 안에서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된 듯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직원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역시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구내식당 한 구석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아무도 없는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달랬다. 그녀의 꿈은 잿빛 도시의 빌딩 숲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은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무거웠다. 그는 은채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강은채 씨,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십시오. 은채는 서류를 받았다. 서류의 제목은 계약 결혼 합의서였다. 그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는 당신과 계약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내 가족들은 내게 결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사장님, 저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강은채 씨,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왜 하필 저여야 하나요? 당신은 내게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서류를 읽었다. 서류에는 그녀의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그녀의 미래를 위한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은채는 복도를 지나가다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아름답고도 슬픈 멜로디.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성그룹의 예술 회의실이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곳에는 박서연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한서준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이 서 있었다. 박서연의 연주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자유롭게 유영하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은채는 그 연주를 들으며 3년 전의 악몽을 떠올렸다. 그날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재능을 뽐냈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박서연의 연주가 끝났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그녀를 칭찬했다. 역시 서연 씨는 최고야. 역시 유명한 음악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달라.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음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박서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한서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저는 서준 오빠 옆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저는 음악보다 오빠가 더 소중하니까요.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은채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묵묵히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어갔다. 그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먼지털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먼지털이를 주우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한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걸까?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는 다르게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묻어 있었다. 당신은 왜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의 질문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 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입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을 감싸는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당신은 그날 밤 나를 구해주었죠. 은채는 그의 질문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3년 전의 사고에서 그를 구해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차가운 심장을 녹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은채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삶의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한서준은 강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을 잡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를 담고 있었다. 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도착하자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훨씬 더 컸고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은채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삶의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은채가 서준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았다. 오빠, 이 여자가 누구예요? 왜 이 여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서준은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박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은 내 집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의 약혼녀예요. 오빠는 나를 배신할 수 없어요. 박서연 씨, 나는 당신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을 그저 동생처럼 생각했을 뿐입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은채를 노려보았다. 네오 때문에, 너 때문에 오빠가 변했어. 너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은채는 서연의 비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박서연 씨, 나가십시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서준은 서연을 냉정하게 내쫓았다. 서연은 울부짖으며 집무실을 나섰다. 은채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서연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은채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서준은 강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을 잡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를 담고 있었다. 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도착하자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훨씬 더 컸고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은채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삶의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은채가 서준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았다. 오빠, 이 여자가 누구예요? 왜 이 여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서준은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박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은 내 집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의 약혼녀예요. 오빠는 나를 배신할 수 없어요. 박서연 씨, 나는 당신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을 그저 동생처럼 생각했을 뿐입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은채를 노려보았다. 네오 때문에, 너 때문에 오빠가 변했어. 너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은채는 서연의 비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박서연 씨, 나가십시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서준은 서연을 냉정하게 내쫓았다. 서연은 울부짖으며 집무실을 나섰다. 은채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서연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은채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서준은 박서연을 내보낸 후 은채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녀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녀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삶의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날 이후 서준과 은채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서준은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박서연은 한서준의 차가운 태도와 강은채의 존재에 분노하며 그녀를 향한 복수를 계획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오랜 경쟁사인 대성그룹의 사장 이재민과 손을 잡았다. 재민은 한때 은채의 연인이었지만 그녀를 버리고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하려 했던 냉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은채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한성그룹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는 은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는 은채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은채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서연과 재민은 은채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교묘한 함정을 팠다. 그들은 은채를 이용해 서준을 공격하고 그의 명예를 더럽히려 했다. 첫 번째 함정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 서연은 은채에게 한성그룹의 중요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흘렸다. 그 정보는 겉으로는 중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은채가 그 정보를 서준에게 보고하도록 유도했다. 은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정보를 서준에게 보고했고 서준은 그 정보를 믿고 중요한 계약을 추진했다. 계약이 성사된 후 서준은 그 정보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은채를 의심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강은채 씨, 당신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두 번째 함정은 더욱 교활했다. 서연과 재민은 은채를 한성그룹의 중요한 만찬에 초대했다. 그들은 만찬에서 은채에게 술을 강권하고 그녀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은채를 모텔로 데려가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했다. 하지만 서준은 은채를 만찬장에서 발견하고 그녀를 구했다. 그는 은채를 안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그녀를 보살폈다. 은채는 다음 날 아침 서준의 침대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안도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서준은 은채가 잠에서 깨자 그녀에게 말했다. 괜찮습니까? 밤새 끙끙 앓더군요. 은채는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데려오신 건가요? 당신은 내게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서준 씨, 저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은채 씨,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대화는 서준의 집에서 이어졌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채는 서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서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는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고 그녀를 위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날 이후 한서준은 강은채에게 더욱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대했다. 그는 그녀를 계약 결혼의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한 자존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그녀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박서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잃은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은채를 철저히 짓밟기 위해 마지막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오랜 숙적인 대성그룹의 사장 이재민과 손을 잡았다. 재민은 한성그룹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오션시티 프로젝트를 빼앗기 위해 문화예술 경연을 제안했다. 패배하는 쪽은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서준은 서연과 재민의 음모를 눈치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후였다. 그는 분노했지만 서연의 음모에 굴복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음모에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은채의 약점인 피아노를 이용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대성그룹을 대표하여 세계적인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섭외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을 비웃으며 말했다. 한서준 씨, 당신의 회사는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먼 곳이죠. 당신의 회사에서 클래식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은 저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도발에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은채가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연에 참가하겠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피아노를 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처럼 큰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은채 씨, 당신은 괜찮겠습니까? 당신은 과거에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은채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의 명예를 되찾고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은채 씨. 당신을 믿겠습니다. 은채는 그날부터 피아노 연습에 매달렸다.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피아노 건반은 그녀의 손가락에 낯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 없이 연습했다. 손가락이 굳어지고 물집이 잡혀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땀방울은 피아노 건반 위로 떨어졌고 그녀의 열정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은채가 경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하찮은 비서가 피아노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녀의 연주는 한성그룹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빗나갔다. 은채는 3년 전의 재능을 모두 되찾았고 그 위에 그녀의 삶의 경험과 감정이 더해져 더욱 깊고 풍부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연주는 서연의 연주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 경연 당일 모두의 시선이 은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는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의 연주는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유영하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연주에는 그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희망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서연은 은채의 연주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은채의 재능을 질투했지만 그녀의 연주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은채를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은채의 연주에 압도당했다. 은채의 연주가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재능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문화 예술 경연은 강은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그녀의 아픔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담은 한 편의 서사시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청소부나 추락한 음악가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한성그룹을 구한 영웅이자 진정한 예술가로 칭송했다. 그녀의 연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경연이 끝난 후 서준은 무대 위로 올라가 은채를 뜨겁게 포옹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제 아내 강은채 씨입니다. 그녀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자 저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재능 덕분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서연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얼굴은 초라했고 눈은 공허했다. 그녀는 은채에게 다가갔다. 강은채, 네가 이겼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내 명예, 내 재능, 내 사랑 모두 너에게 빼앗겼어.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채는 서연의 말에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여전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자만심과 질투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은채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은채에게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강은채,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너를 질투했어.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어. 은채는 서연을 일으켜 쓰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재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은채의 따뜻한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은채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서준은 은채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넓은 아량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 경연이 끝난 후 서준은 은채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파티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되었다. 그들은 모두 은채의 용기와 재능을 칭찬했다. 서준의 할아버지는 은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채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너는 서준이에게 가장 좋은 아내이자 가장 좋은 조력자다. 은채는 할아버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서준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희망을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날 밤 서준은 은채에게 말했다. 은채 씨,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서준 씨,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키스였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키스였다. 그것은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는 키스였다. 한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고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평화를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축복했다. 그날 밤 서준은 은채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파티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되었다. 그들은 모두 은채의 용기와 재능을 칭찬했다. 서준의 할아버지는 은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채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너는 서준이에게 가장 좋은 아내이자 가장 좋은 조력자다. 은채는 할아버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서준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희망을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날 밤 서준은 은채에게 말했다. 은채 씨,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서준 씨,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키스였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키스였다. 그것은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는 키스였다. 문화예술 경연 이후 한서준과 강은채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강은채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았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사모님이자 한서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로 당당하게 대중 앞에 섰다. 서준은 은채를 위해 새로운 피아노를 선물했다. 그것은 그녀가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사용했던 피아노와 똑같은 모델이었다. 피아노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 놓여 있었다. 은채는 그 피아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피아노 건반은 그녀의 손가락에 낯설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주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3년 전의 연주와는 달랐다. 3년 전의 연주가 열정과 야망으로 가득 찬 불꽃이었다면 지금의 연주는 평온과 사랑으로 가득 찬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녀의 연주에는 그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다시 찾은 행복이 모두 담겨 있었다. 서준은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감동했다. 그는 은채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채 씨,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사랑의 의미를 배웠고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서준 씨, 저도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용기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행복을 찾았다. 한서준은 은채를 위해 작은 음악 학교를 설립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그녀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박서연은 은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은채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강은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너를 질투했어.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어. 은채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재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은채의 따뜻한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은채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은채에게서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배웠다. 그녀는 은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은채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강은채의 아버지는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그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위, 우리 은채를 잘 부탁하네. 우리 은채는 좋은 사람이야. 자네에게도 좋은 아내가 될 걸세. 서준은 장인어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은채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평화를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축복했다. 이른 새벽 한서준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희뿌연 안개 너머로 서울의 차가운 빌딩 숲이 낯설게 펼쳐져 있었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시선은 무감각한 회색빛이었다. 한성그룹의 젊은 CEO 한서준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듯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최연소 CEO, 냉철한 경영인, 마이다스의 손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15년 전의 그날 이후 그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15년 전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다. 따뜻한 가족, 사랑스러운 친구들, 그리고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사고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차,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한 소녀. 그는 그 소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